네, 오늘의 주제를 들어가기 전에 좀 반가운 얼굴이 또 찾아왔어요. 근데 왜 또 여기 있어요? 아 그러게요. 이게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자꾸 빈자리를 저로 채우려고 하는 게 진짜. 황석 기자 어디 간 거예요, 지금? 황석 기자는 지금 좀 가까운 나라에 아주 힐링하러 갔습니다. 영원히 돌아오지 말아주세요. 제가 오늘 들고 온 상품은 바로 TDF예요. TDF요? 네, 타겟 데이트 펀드라는 펀드인데 목돈이 필요한 시점이나 은퇴 시기를 좀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목표 시점을 정해놓고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그래서 펀드 매니저가 근로자의 은퇴 날짜에 맞춰서 주식이나 채권 비중을 조정해 가면서 이렇게 운용하는 펀드예요. 그래서 보통 펀드가 이제 만기 시점이 펀드의 이름에 나와 있진 않잖아요. 네. 이 펀드는 특이한 게 이런 은퇴 시기가 펀드 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펀드 이름에 목표 그 은퇴 시점이 나와 있다고요? 네, 맞아요. 보통 회사명이 먼저 들어가고 상품명이 나오고 TDF 그리고 마지막에 은퇴 시점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 한국형 TDF 2050 이 상품을 예로 들어보면 여기서 삼성은 회사명인 거고 한국형은 상품명인 거고 이 TDF 이 상품 성격이죠. 네. 그리고 이 2050이라는 게 은퇴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은퇴 시점을 알고 싶으면 그 숫자를 보면 되겠죠. 네. 되게 뭔가 되게 그 뭐라고 해야죠? 딱 깔끔하죠? 알 수 있게 딱 만들어졌네요. 그 상품 이름이. 네, 맞습니다. 제 나이가 지금 26이잖아요. 2025년에는 뭐 58세가 되니까 뭐 제가 60세 때쯤에 은퇴를 해야겠다. 뭐 이렇게 잡았다면 2055 상품을 제가 들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 보니까 제가 들고 있는 퇴직연금이랑 뭐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좀 이게 좀 다른 점이 뭐가 있는 거죠? 솔직히 퇴직연금을 그냥 계좌에만 들고 있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걸 운용했을 때 예적금보다 훨씬 더 많은 초과 수익을 누릴 수 있다는 점, 그게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펀드 매니저가 그 운용을 잘 시기에 맞게 해주시기 때문에 안정성도 좀 보장된 상품이에요. 또 그리고 ETF처럼 좀 분산 투자가 가능해요. 여러 개 주식이나 뭐 주식 중에서도 여러 종목을 담을 수 있고 채권 중에서도 여러 종목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아까 뭐 설명 들어보니까 자기 은퇴 시기 맞춰서 이제 만기 시점을 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맞춰서 그냥 투자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냥 상품만 가입하면 알아서 펀드 매니저가 내 생애 주기에 따라 자산 배분을 맘대로 해주는 거예요. 재조정도 해주고 뭐 바꿔주고 투자 성향에 따라 맞춤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자신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상품을 고를 때 뭐 팁이 될 수 있겠네요. 근데 뭐 TDF는 이게 주식이나 채권에만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네, 앞서 말했듯이 아닙니다. 바로 주식이랑 채권뿐만 아니라 신흥국 인프라 아니면 부동산 리츠 이런 대체 자산까지도 투자할 수 있어요. 그래서 TDF 자체가 투자 범위도 굉장히 넓다는 점도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뭐 듣고 보면은 진짜 단점 없이 장점만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사람들이 다 샀겠죠 이거를? 네, 그렇죠. 근데 분명히 이제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 단점 얘기도 좀 해주시죠. 네, 아쉽게도 단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초과 수익을 좀 추구하던 상품이다 보니까 원금 보장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원금 보장이 안 된다고요? 이건 퇴직연금인데 약간 원금 좋다. 하지만 가지려는 자 잃을 것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가지는 다 이뤄야 되는군요. 이거 좀 고수익 고위험 상품일수록 왜 고수익 고위험이란 말이 있겠어요. 그렇죠. 이런 퇴직연금은 보통 투자자들이 안정성을 좀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 많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원금 보장이 안 된다는 점이 좀 아쉽고 또 이게 중도 해지하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네, 이게 그쵸. 약간 만기가 긴 상품이다 보니까 중도 해지할 때 이제 환매 수수료가 또 나갑니다. 야. 이제 판매사에게 환매 수수료가 나가는데 여기서 더해서 이제 운영사에게도 수수료가 나갑니다. 수수료가 네, 2배. 운용보수를 지급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운용보수도 사실 ETF처럼 좀 싸면 제가 막 싸니까 그래도 하세요 막 이럴 텐데 이거는 1% 내외라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1%가 넘는 운용보수를 가진 상품이 많아요. 그럴수록 이제 이 상품의 그 옥석을 가리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옥석 가리는 방법도 말씀해 줄 수 있나요? 네, 제가 그래서 TDF 투자 시 전문가들이 말하는 체크 포인트를 좀 가져왔습니다. 가장 먼저 글라이드 패스를 꼽았습니다. 글라이드 패스 아세요? 아니요, 글라이드 패스는 처음 들어본데요. 그죠? 저도 사실 글라이드 패스 되게 생소한데 원래 비행기가 이렇게 착륙할 때 생기는 그런 경로, 포물선 같은 거를 글라이드 패스라고 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TDF에서는 은퇴 시점까지 주식과 채권 투자 비중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말합니다. 왜냐면 안전하게 이제 만기까지 가려면 그쵸. 네, 리밸런싱을 매니저님께서 잘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글라이드 패스가 어떻게 설정돼 있는지 그거를 먼저
보시고 투자를 하라고 합니다. 또 이제 환율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해요. 좀 생소하지 않아요? 환율을 왜 생각하죠? 그죠? 사실 저도 이게 무슨 세월이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분산 투자다 보니까 이게 국장에서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우리가 수익률을 내려면 좀 네. 해외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이제 그쵸. 해외 투자가 많은데 네. 이제 환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이 매니저들한테. 근데 이 환 오픈이랑 환 해지 전략이 있는데 환 오픈 전략은 원화가 아니라 외화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외화로. 네, 그리고 환 해지는 원화 대비 외화 가격을 고정해서 이제 거래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네. 결국 지금처럼 원화 가치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환 오픈 전략으로 외화로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겠죠. 네. 그래서 이럴 때는 환 오픈 전략을 사용하는 운용사를 선택하시면 되고 네. 이제 그 반대면 환 해지 전략을 선택하시는 운용사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DF를 투자하시고 싶은 분들은 TDF 비교하기라고 FN 가이드에서 만든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잘 나와 있으니까 구성 종목도 좀 살펴보시고 또 어떤 TDF가 수익률이 좋은지 이제 매일 체크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비교하셔서 투자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좀 즐거웠죠? 재밌었어요, 진짜. 원금 보장형이 아니라는 점에서 현 기자가 너무 마음이 흔들린 것 같아서 좀 아쉽지만 그거는 진짜 네. 리스크 큽니다, 그거. 그래도 연수 기자가 와서 좀 더 낫네요. 형석 기자보다. 정세 별거 없네. 이 자리 제가 한번 차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재밌는 뒷담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